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리캡 온라인 컨퍼런스 첫날 첫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개발자들이 AWS를 잘 배우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리인벤트 행사에서 소개된 2023년 AWS가 선보이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그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오신 AWS 히어로 분들을 모셨습니다. 각 분야별로 AWS 전문가로 인정받으신 분들이시죠. 우선 각자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버리스 히어로고요. 당근마켓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변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머신러닝 히어로고요. 카카오스타일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소성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컨테이너 히어로이고요. LG U+에서 데브옵스를 전파하고 있는 연구위원 송주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행사를 참여해 보시고 오신 후에 각자 느끼신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제 큰 흐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하게 본 게 어떤 건지 좀 이제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교현님부터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AWS 서비스에서 서버리스라는 큰 흐름이 기존의 컴퓨팅 영역을 벗어나서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분석 분야까지 확실히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은데요. 서버리스라는 용어는 2014년에 AWS 람다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 개념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으면 바로 기능을 수행하는 간단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었죠.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 썸네일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람다 함수로 만드는 건데요. 이벤트가 있어야 발생하는 이런 작은 기능을 위해 서버를 그때 띄우지 않으면서 함수가 실행하는 시간만큼만 과금한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버리스란 서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할 서버가 없고 트래픽에 따라 거의 무한대로 자동 확장되며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서비스 모델을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버리스 운영 모델은 비즈니스의 핵심이 아닌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제품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람다 서비스에도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람다 함수가 처음 구동할 때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를 콜드 스타트라고 하는데 중간에 한 번씩 호출한다던가 미리 기동을 시켜 놓는다던가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AWS 람다 스냅스타트는 람다 함수 가상 머신의 스냅샷을 이용해서 구동 속도를 최대 10배 이상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구동 속도가 많이 느렸던 자바 함수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서버리스 컴퓨팅은 AWS 람다와 함께 컨테이너 클러스터 관리가 없는 AWS 파게이트라는 서비스로 확대가 되었고요. 지금은 관리할 서버 인프라가 없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서버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분석, 메시지 전송 및 큐, 사물 인터넷까지 사용량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확장하며 정확히 사용한 양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목적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관계형 DB, 문서, 캐싱, 메모리, 그래프DB, 키밸류DB, 타임시리즈, 원장, 컬럼 등 다양한 데이터 요소에 따라 완전 관리형 DB 서비스가 있는데요. 현재 다양한 서버리스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즉, 서버 관리 없이도 DB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목적에 맞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S3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적재하고 이를 대화식으로 질의를 던진다던가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분석,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추출 변환 등 ETL 작업,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를 통한 시각화, 그리고 로그 및 검색 서비스까지 이미 서버리스 옵션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리인벤트에서 오픈서치 서비스에 대한 서버리스 미리 보기도 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셨다면 이제 서버 클러스터 관리 없이 오픈 서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분석을 위한 컴퓨팅 용량을 미리 구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어 핵심 분석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서버리스 앱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AWS 어플리케이션 컴포저도 소개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서버리스 서비스 항목들을
오른쪽으로 끌어다가 연결만 하면 바로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쉽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생성된 인프라들을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AWS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배포도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서버리스가 이 컴퓨팅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까지 이 확대되고 있다는 중요한 점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성우님은 좀 어떠신가요? 네, 이번 리인벤트에서는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인 제로 ETL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AWS는 앞서 규현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많은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목적 지향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서비스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조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AWS는 그간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이동할 필요 없이 분석 및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간의 통합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페더레이트 쿼리를 이용하면 한 번의 통합 SQL 쿼리를 통해 아테나와 레드시프트의 데이터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익스체인지 서비스와 기계학습 서비스인 세이지메이커 등과 연동도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제로 ETL을 위해 이번에 선보인 몇 가지 기능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와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제로 ETL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오로라의 트랜잭션 데이터와 레드시프트의 분석 기능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ETL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더 핵심적인 분석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마존 S3와 레드시프트 간에 대량의 데이터를 이동하려는 고객을 위해 자동 복사를 지원하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더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S3 버킷에 새 파일이 생성되면 수집 규칙이 자동으로 트리거되어 레드시프트로 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개발자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데이터 로딩을 보다 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간 과정을 없애는 DB, 분석 서비스 간의 통합을 더 많이 고려하여 새로운 서비스들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된 아마존 데이터존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분류, 검색, 공유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세분화된 권한을 함께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은 AWS 리인벤트 기조연설에서 선보인 데모 화면인데요.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어 공개하면 소비자가 검색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도 일반적인 SaaS 서비스처럼 뒷단의 데이터 조회, 클린징, ETL 등의 서비스 요소 없이 깔끔하게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AWS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데이터존 같은 더 쉬운 데이터 통합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WS 데이터 서비스를 좀 복잡하게 느끼셨던 분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이 데이터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이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신규 애널리틱스 서비스 알아보기 이 세션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영님은 좀 어떤 부분이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예, 제가 원래 데브옵스에 관심이 많다 보니 클라우드로 인해 우리의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왔는데요. 클라우드는 개발 과정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해주는 데브옵스 환경을 손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AWS에서도 자동화된 배포 및 운영을 위해 AWS에는 다양한 코드 지원 도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 개발부터 소스 코드 및 아티팩트 관리, 빌드 및 테스트 도구, 배포 도구, 모니터링 도구들이 있고요. 코드 기반 인프라 운영을 위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AWS CDK, SAM 같은 서비스 모델도 제공합니다. 이들 서비스들도 개발 단계상 목적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고 이를 빌딩 블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 및 배포 도구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AI 기반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운영 및 모니터링 작업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프로그램 코드 개발에 아마존 코드 위스퍼러, 코드 리뷰에 아마존 코드 그루, 그리고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아마존 데브옵스 그루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리 보기로 출시된 코드 위스퍼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간단하게 주석으로 적기만 하면 바로 프로그램 코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제이슨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소스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동 생성된 코드를 쭉 훑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편집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는 파이썬으로 아마존 S3에 개체를 업로드하는 간단한 함수 명세를 적어두었는데요. 코드 위스퍼러 플러그인이 이를 분석하여 원하는 코드 샘플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바로 보여줍니다. 지금 5가지 정도의 샘플 코드가 제안되었는데요. 하나씩 바꿔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코드 편집을 해볼 수 있겠죠. 이번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본 신규 서비스는 바로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개발 도구 빌딩 블록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팀원들과의 개발 협업에만 신경 쓸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몇 분 안에 클릭 몇 번만으로도 바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코드 리뷰, 이슈 트래커, IDE 등을 가지고 팀원들과 협업이 가능합니다. 개발이 완료된 프로젝트는 손쉽게 AWS로도 배포가 바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관리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AWS 계정이 없어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코드 카탈리스트 주요 기능을 잠깐 살펴보면요. 템플릿을 이용하여 몇 분 안에 프로젝트를 설정하면 팀원들과 개발 작업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빌드하거나 유닛 테스트를 하거나 배포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클라우드 개발 환경, 즉 클라우드9이나 VS 코드 및 젯브레인과 같은 선호하는 IDE로 개발이 가능하고요. 이메일로 팀 구성원을 초대하여 전체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풀 리퀘스트나 소스 커밋, 이런 기록들을 모든 것을 함께 보면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리인벤트에서 큰 흐름과 몇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석찬님도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직원이시니까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 몇 년간 그 클라우드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면서 이 버티컬 산업에 맞는 목적 기반 서비스가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존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목적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제조, 물류, 자동차, 로봇 산업 등에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결합한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새롭게 소개된 산업용 제품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바로 AWS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이 팬데믹 동안 그 글로벌 공급망 관리가 엄청 하드가 되었는데요. 그 자사 제품의 재고 관리와 운송 등 클라우드로 해결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 노하우를 녹인 이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 공급망 가시성을 향상시키고 또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고객이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고 또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AWS 서플라이 체인을 사용하면 이 공급망 데이터, 또 인공지능 기반 통찰력 확보, 또 권장 조치나 내장된 팀 내 협업 기능을 통해서 이 일관된 의사결정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기업 내부에 SAP 기반, 또 ERP 데이터, 또 EDI 데이터, 창고 관리, 주문 관리 시스템과 같은 공급망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그 내부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모델로 변환할 수 있도록 이 사전 훈련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 레이크를 자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또 실시간 그 시각적 지도에서 이 해당 인벤토리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지도는 이제 공급망 네트워크의 전체 재고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식료품 체인의 그 생산 인벤토리 관리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인벤토리 위치 중 하나를 클릭해서 운송 중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별도의 감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상품에 재고에 이슈가 있거나 또 재고가 수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경고를 또 해줍니다. 또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이 사전 구매 주문, 또 배송 기록, 제품 속성, 이 공급 업체를 이제 위치 기반으로 해서 리드 타임을 예측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권고되는 조치는 이제 엘레바마에서 애틀랜타로 인벤토리를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엘레바마 인벤토리 관리자랑 이 채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위험 및 건장 조치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는 자동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그 재조정 결정에 합의하고 또 재고 시스템을 변경하고 이 공급망 오류하는 것을 에 대한 지연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흥미를 끄는 제품은 AWS 심스페이스 위버인데요. 그동안 대규모 공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단일 하드웨어 제약을 받는 어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3D 엔진에서 설계한 시뮬레이션 코드를 업로드하고 이를 클라우드에서 여러 인스턴스에 나눠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같은 가장 인기 있는 3D 엔진 및 심스페이스 SDK를 통한 맞춤형 시뮬레이션 엔진과도 통합됩니다. 이 공간 시뮬레이션은 이제 현실에 있는 도시나 자연의 객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동물들의 움직임까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시공학, 농업, 조경, 게임 산업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 규모의 도시 내에 군중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요. 또 자연환경이나 물류 운송 예측도 가능합니다. 이 게임 산업에서도 MMORPG 게임에 적용해서 메타버스 상의 몰입 경험을 증진시키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모는 AWS 심스페이스 위버를 이용해서 군중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서버 하나로 커버할 수 없는 객체들의 움직임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구획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위성 사진이나 지리 정보 등을 활용해서 도시 경관을 결합한 다음에 군중 이동을 합성해서 이동 사항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움직임을 살펴보거나 또 특정 거리를 차단했을 때 사람들의 움직임 같은 것도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이 큰 흐름을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특별하다, 이런 이제 신규 서비스나 기능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제 한두 개 정도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좀 주영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지난 리인벤트에서 관심 있게 봤던 신규 서비스는 VPC 레디스입니다. 현대의 어플리케이션은 모듈식 및 분산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구축을 하는데요. 각 구성 요소는 고유한 기능 하위 집합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서로 통신하도록 하려면 위치를 검색하고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며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멀티 VPC, 멀티 어카운트, VPC 피어링, 트랜짓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멋진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집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려면 네트워킹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소개된 아마존 VPC 레디스는 사전 네트워킹 전문 지식 없이도 서비스 간 통신을 연결하거나 보호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계층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VPC 레티스를 사용하면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논리적 애플리케이션 계층 네트워크가 생성되는데요. 이는 여러 AWS 계정과 VPC에서 개별 클라이언트와 서비스를 연결하여 네트워크 복잡성을 추상화해 줍니다. 특히 서비스 간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위해서 AWS IAM과 통합될 수 있고요. 현재 AWS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고 친숙한 인증 및 권한 부여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 있게 본 신규 서비스는 AWS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RDS의 신기능입니다. 아마 AWS에서 워크로드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운영 중인 분이시라면 앞으로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기능인 것 같습니다. RDS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 기능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중단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정말로 어렵고 민감한 작업입니다. 정확한 동작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AWS DMS 기능을 추가적으로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기능인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를 이용한다면 엔진 업그레이드나 스키마 변경, 새로운 인덱스 생성 등 이런 아주 민감한 작업을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 또한 너무나 간단합니다. 크리에이트 명령을 통해서 그린을 생성하고 업그레이드 혹은 변경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블루에 대한 변경 사항은 강화된 빅로그 복제를 통해서 성능 저하 없이 진행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냥 스위치하고 자체 검증만 하고 삭제하면 완성입니다. 심지어 기존 RDS의 이름까지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됩니다.
네, 저는 지난 리인벤트에서 완전 관리형 ML 솔루션인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추가된 다양한 신규 기능들 중에서 두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 눈에 띄었던 기능은 세이지메이커 섀도우 모드입니다. 세이지메이커를 통해 자신이 만든 ML 모델을 배포하여 프로덕션에 이미 사용 중이신 분이라면 새로운 모델을 워크플로우에 따라 배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덕션 배포 전에 새로운 모델의 운영상 잠재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신규 모델을 반영할 수 있겠죠. 설령 오프라인 환경에서 런타임 테스트를 다 마쳤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운영 환경에서의 모델 성능뿐만 아니라 모델의 지연 시간, 에러율 같은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섀도우 모드는 이런 테스트 환경을 쉽고 간단하게 제공합니다. 프로덕션 환경과 동일하게 ML 모델뿐만 아니라 서빙 컨테이너와 인스턴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섀도우 모드에서 실제 인퍼런스를 위한 트래픽을 그대로 복사하여 테스트를 하고 해당 리스폰스는 버리거나 혹은 별도 로그를 적재하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에서도 A/B 테스트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섀도우 모드와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가 실제로 되냐 안 되냐의 차이, 실제 엔드 유저에게 임팩트가 전달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ML 거버넌스 관련 편의 기능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 내에서나 팀 간의 머신러닝 모델 활용이 늘어난다면 모델 관리뿐만 아니라 권한 관리, 리소스 관리 같은 거버넌스 업무의 로드가 커지는 것 대비 이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챙기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다음 세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로 롤 매니저입니다. 관리자는 롤 매니저를 통해 각각 역할에 맞는 롤과 폴리시를 쉽게 생성할 수 있고요. 해당 유저나 그룹에 해당 권한들을 쉽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롤과 MLOps 엔지니어의 롤을 별도로 생성이 가능하고 각각의 R&R에 맞게 권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모델 카드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내에 메타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AWS 글루 서비스의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기능인데요. ML 모델에 대한 단일 정보 소스를 모델 카드를 통해 제공이 가능하고 세이지메이커에서 ML 모델을 개발한다면 학습 데이터, 모델 학습 작업, 모델 평가, 인퍼런스 환경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된 모델에 대해 모든 것을 한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한 모델 대시보드입니다. 기존에 있던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와 세이지메이커 클래리파이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테이블 형태로 운영 중인 모델 정보와 성능, 이상점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버리스 부분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신규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운영할 때 아키텍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점은 항상 스케일입니다. 기존의 서버리스 서비스인 AWS 스텝 펑션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스케일링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존 맵 스테이트는 동시에 40개의 병렬 처리만 지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 디스트리뷰티드 맵은 이러한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제 다수의 병렬 처리에도 스텝 펑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대 10,000개의 동시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10,000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 JSON 어레이를 인풋으로 받았던 거에서 S3 오브젝트 리스트를 받아서 실행할 수 있고 로그나 이미지, CSV와 같은 파일 인풋을 받아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버리스 서비스를 연결하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에서도 파이프라는 간단하고 일관되며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벤트 시작부터 이벤트를 소비하는 데까지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해당 서비스가 연동되는 코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브릿지에서는 간단하게 다음 프로세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변환을 지원하는 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AWS 람다, 스텝 펑션, API 게이트웨이 등을 연동할 때 이벤트 구조가 달라 변환하거나 코드에 삽입해야 했었는데 파이프는 이 양쪽의 연결을 더욱 쉽게 해주고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파이프라는 이벤트 필터링을 지원하고 14개 이상의 AWS 서비스와 통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 전달 제시도 등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 이벤트 버스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따끈따끈하면서도 이 좀 잘 몰랐던 신규 기능들 각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 설부적으로 이어지는 그 분야별 세션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니까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 리인벤트에 이제서 좀 추천 세션 이제 한두 개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이제 녹화 영상이 올라온 것만 해도 한 1000개가 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숨은 보석 같은 세션들 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리인벤트 세션은 5Nines를 넘어서라는 세션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AWS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하는지 알려주는 세션입니다. 고가용성 데이터 플레인을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적어도 99.999%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AWS에서 여태까지 어떤 고민을 하였고 무엇을 배웠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기술적 이야기보단 고가용성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은 것들과 방법론적인 것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AWS의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고찰을 엿볼 수 있는 세션이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웹 디자이너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세션입니다. AWS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손쉽게 AWS 모바일 혹은 웹앱을 배포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세션은 새로 나온 피그마의 프로토타입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손쉽게 프론트엔드 코드를 빌드할 수 있는지 소개합니다. 이제 AWS에서 풀스택 앱을 개발하는 것이 더 쉬워졌는데요. 여러분도 이 세션을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커머스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존닷컴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사례를 소개한 세션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100개가 넘는 딥러닝 모델과 10억 개가 넘는 학습 파라미터들의 관리, 하루 조 단위가 넘는 온라인 인퍼런스를 AWS 상에서 관리하는 노하우와 쇼핑 맥락, 트렌드에 맞는 광고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고 최적화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광고의 품질을 담당하는 애드 모더레이션 팀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유사 상품이나 비용 성능 최적화 관점의 여러 가지 개선 노력들을 시간 순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세션은 리인벤트 2022의 신규 서비스는 아니지만 세이지메이커 캔버스에 대한 세션입니다.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와 케이스에 맞게 솔루션 형태로 제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캔버스는 여러분이 데이터만 있다면 콘솔에서 기본적인 머신러닝 모델링을 직접 진행하고 최적화하여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모델의 결과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머신러닝 활용에 대한 접근성을 낮춘 서비스입니다. 해당 세션뿐만 아니라 아래 링크처럼 온라인의 워크샵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실습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세션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컨테이너 히어로 추천 세션인 만큼 EKS 세션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두 세션 모두 리인벤트 2022에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보고 온 세션입니다. 첫 번째 추천 세션은 Kubernetes Virtually Anywhere for Everyone입니다. 해당 세션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AWS의 쿠버네티스 여정입니다. AWS가 쿠버네티스에 대한 접근성과 그리고 관리 용이성을 위한 그러한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쿠버네티스에 가장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쿠버네티스에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미 수많은 회사들이 아마존 EKS에서 워크로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들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EKS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했는지도 알 수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EKS 도입을 검토하는 엔지니어부터 CIO, CTO와 같은 리더급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세션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아마존 EKS 원칙을 기반으로 한 EKS의 새로운 기능과 로드맵을 다루는 상세한 이야기를 하는 세션입니다. 실제로 EKS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을 위한 준비된 세션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EKS는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발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어떤 도구보다 빠른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때로 쿠버네티스는 정말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도구였습니다. EKS는 그 어떤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보다 간단하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AWS의 가드 듀티, 프라이빗 링크 등과 연결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고, 클러스터 업그레이드 같은 민감한 작업도 손쉽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카펜터와 같은 도구를 아마존에서 개발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오토스케일링을 지원합니다. 또 이런 기능을 다시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기능이고 정말로 빨리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이 밖에도 ACK, EMR on EKS, 배치 for EKS 등 새롭게 출시된 기능과 앞으로 출시된 기능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네, 좋은 세션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히어로분들이 소개해 주신 그 세션 외에도 AWS 리인벤트 온디맨드 영상 페이지에 가시면 기조연설 및 그 리더십 세션 분야별 강연 세션,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추천 세션 목록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